유명 스트리머 진자림 양이 탕후루 가게를 개업하는 일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떠들썩합니다.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독자 66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스트리머 진자림 씨는 동탄에 위치한 왕가 탕후루라는 가게 바로 옆에 동종업을 개업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왜 사회에 이슈가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입장에서 동종업이 같은 건물 또는 바로 옆에 들어서는 것이 상도덕상 문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상도덕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상도덕은 상업활동 시 지켜야 하는 혹은 상인이 지켜야 할 도덕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상인들에게 돈에 영혼을 팔았다고 한다. 물건을 제값에 파는 일, 약속한 물건을 제때 납품하는 일, 재료를 속이지 않는 일, 신용을 지키는 일, 상인의 윤리가 이에 해당된다. 상인과 소비자나 계약자와의 관계보다는 상인 상호 간의 도덕의 의미에 가깝다. 예컨대 가게가 있는데 바로 그 옆에 동종 가게를 세우거나 경쟁업체에 안 좋은 소문 퍼뜨리기, 노안인 미성년자를 경쟁업체에서 술을 사게 하고 이를 신고해 영업정지 먹이기, 식빵에 쥐 넣기 등 동종 업종의 치사한 방법을 쓰는 것도 상도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정의에 재미난 내용까지 포함되는데 상도덕과는 상관이 없을 듯한 집단에서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황당하게 들릴 만하지만 조폭들을 비롯한 뒷세계에서도 상도덕을 따지는 경우가 있다. 먹잇감을 대놓고 가로챌 경우 라이벌 조직으로부터 상도덕을 어겼다는 말을 듣게 되는 시기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제가 이 가게 입장권 판매량과 이를 매상을 직접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간에 새는 돈이 억수로 많다 하던데 이 합법적인 사업체에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둘째로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가게에 제 사람을 하나 배치해야겠습니다. 동업자 양반, 나이도 뭘 만큼 먹은 양반이 어디서 개아리를 들고 있어? 이런 사회적 통념을 깨고 진자림 양이 자신의 유명세를 활용하여 동종업인 왕가 탕후루 바로 옆에 동종 가게를 연다고 하니 사회적 질타를 받는 것입니다. 동종업이 모여있는 것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당동 떡볶이, 낙원상가, 방배동 카페거리, 광장시장과 같이 동종업이 모여 특화된 문화를 이루어 서로 시너지를 내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자림 양의 탕후루 가게 개업은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진양은 콘텐츠를 통해서 자신의 마케팅 전략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일 아르바이트로 유명 스트리머 또는 연예인을 동원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의 목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게를 개업하면서 나름대로의 마케팅 전략을 구상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이 무리하게 작용한 것이 왕가 탕후루 가게와 경쟁을 하여 자신의 가게가 더 월등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왕가 탕후루 가게였을까요? 왕가 탕후루는 전국 420여 개의 프랜차이점을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진양 본인도 자신의 콘텐츠에서 왕가 탕후루를 주문 후 먹방을 하면서 교묘하게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왕가탕후루에서 배달을 시켜 먹었는데 뭐야? 얘는 탕후루가 아니잖아! 완전 실망이야! 난 젤리까지 같이 탕후루 해서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탕후루 가게를 개업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이었지만 탕후루 가게를 개업한다고 하니 그 의도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기존의 기업과 경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후 자신이 우위를 점령하여 단번에 일어서겠다는 계획이었다는 의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이 그의 부도덕성을 지적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유명세만큼이나 가십의 수위를 넘어 사회적인 쟁점이 되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결국 진양은 사과문을 그의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사건 후 나락으로 떨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한 사과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진정한 사과에는 변명이 포함되지 않아야 더 진정성을 느끼는 것인데 실제 사과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변명하고 싶은 본능이 꿈틀대기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이즈 마케팅으로 성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진자림이라는 사람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들도 이 사건을 통하여 그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찬티 팬들이 많았겠지만 더불어 안티 팬도 많이 얻었다는 것 또한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성공한 스트리머일 뿐만이 아니라 탕후루 가게를 계획하는 사업가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비즈니스의 세계에 발을 디딘다는 것을 외부의 알림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탕후루는 2023년 급속도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왕가 탕후루가 독보적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는데 이 사건을 통해 알게 되는 간접적인 이미지 홍보 효과도 주었습니다. 욕심은 항상 패가망신의 길로 인도하지만 진심 어린 회심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법입니다.